경력 경험 기술서입니다. 경력 경험 기술서를 자소서와 별도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한전 KD에는 포함해서 쓰네요. 자, 경력 기술과 경험 기술의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했다면 여러분이 어떤 직책을 맡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상세히 나오겠죠. 그게 아니면 학교 수업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직장에서 배운 거 또는 학교에서 배운 거, 그 구분이에요. 자, 둘을 구분했는데 이전에 항목과 좀 비교해 봅시다. 이전의 경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직무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직무 영역, 활동, 경험, 수행 내용, 본인의 역할, 구체적인 행동, 블라블라에 대해서 기술화라고 했고 경험 기술에 대해서 비포 이전에는 직무 경력이 없는 경우 지원 분야 관련된 교육사항, 경험사항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기술화라. 요렇게만 하니까 상세히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상세하게 쓰라고 제시했죠. 그러니까 내용을 상세하게 쓰라는 얘기는 읽어볼 때 그거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작성을 할 땐 뭘 먼저 해야 되냐? 쪼개기부터 합시다. 왜 쪼개야 되냐고요? 쪼개서 쓸 수 있는 거는 다 거기 맞춰 써야 돼.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보여주는 건 경험 자체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죠? 직무 설명 자료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거 있죠. 이거 관련된 게 먼저예요. 그 다음 뭐합니까? 목차 나눠서 보고서처럼 작성하시면 되죠. 그러면 분량이 대충 이 분량보다 조금 오버할 거예요. 왜 오버할 수밖에 없냐? 내용 채우면 이 분량 넘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자소서를 보면 몇 자 이상 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500자 이내, 800자 이내, 1000자 이내. 이거는 자소서 문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요 정도 분량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 충실하게 간략하게 정리하면 딱 그 분량 나오게 돼 있어.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 분량을 채울 수 없다는 얘기는 이미 자소서에서 요구하는 거를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자소서 문항부터 분석하라고,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라고 해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그냥 쓰다 보면 대부분 방향을 잘못 잡더라고요. 다행인 게 여러분에게 지금 컴퓨터는 있잖아요. 컴퓨터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첨삭이나 강의와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항목 분석한 게 있는데 하나만 보고 해석이 안 돼요. 만일에 여러분이 분석이 안 된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로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최소한 2-3개 이상의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분석한 것들 몇 개 보시면 아, 그거구나 라고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죠. 경력 경험 기술서는 사실은 한 군데 회사의 거 정리해 놓으면 다른 회사도 좀 비슷하게 써요. 어차피 여러분이 지원할 직무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죠. 사무직으로 지원했으면 여기도 사무직일 거니까요. 지원 동기 및 장래성. 분명히 NCS 직업 기초 능력 아니에요. 이거는 직무 역량을 가지고 보는 거는 아닙니다. 자, 입사 지원한 동기, 입사 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한전 KDN 인재상 중 본인과 부합하는 역량과 연결시켜라. 아우, 야, 복잡하다. 자, 이전에는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최근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계기가 뭔지 결과적으로 본인이 지원한 분야를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제가 이거 장담하는데요. 이거는 무조건 천자 넘어가게 돼 있어. 왜냐하면 너무 분량이 많아요. 그리고 포인트가 안 잡히는 게 기술하고 뒤에 붙여버리니까 그래서 바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자, 그래서 뭐부터 출발하냐? 이거부터 시작합시다. 한전 KDN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원했다. 내가 빠져 있어요. 내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한전 KDN이 지원했다. 이래야 말이 돼. 그래서 우리는 직업관이라는 걸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직업윤리편에서도 일부 다루고 있지만 그걸로는 좀 부족한데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직업관이라고 해서 따로 검색해 보는 것보다가 요거는 또 활용하기가 힘들어서 신입사원 인터뷰나 또는 공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터뷰에 보면
이 공기업에서 일하는 게 어떤 가치가 있냐. 제가 한정 KDN이라고 따로 얘기 안 한 이유가 공기업은 설립한 목적이 똑같거든. 사회 기여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를 좀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이런 직업관을 가지고 한정 KD에 지원했다라고 연결하세요. 요거는 좀 벤치마킹이라고 할게요. 근데 제가 어디서 베끼라고 얘기를 안 했죠. 안 한 이유가 그게 잘못하면 또 베낀 거로 티날까 싶어서 어딘지 얘기 안 하면 각자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게 베낀 티는 안 납니다. 자, 이걸 토대로 지원 동기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량에서 인재상을 연결하세요. 인재상에서 역량을 연결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인재상 연결하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 다음 뭐냐?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찾아야 되는데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 회사와 연관이 있어야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 성취가 아니에요. 회사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하고 실현 목표를 작성해야 돼요. 이 회사 한정 KDN이 하고 있는 사업 계획에 연관된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이 일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얘기를 해야지 개인적인 성취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역량과 목표 연결하는 요 작업이 필요한데 인재상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중에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는데 그나마 역량과 연결되려면 고객과 관련해서 입사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거는 직접 연결이 안 돼요. 이미 여러분이 이걸 입증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고객을 대응했던 경험. 이게 인턴이 됐던 아르바이트가 됐던 있어야 고객 지향 인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창의 인재가 되려면 관련된 경험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창의성, 창의적 사고에 대한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전문 인재, 우리 전문성이라고 얘기할 때 전문성은 여러분이 전문적 지식이나 이런 게 있어야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지식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기술직은 제시하기가 수월한데 사무직이 이거 제시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게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신뢰, 가치관이에요. 여러분이 명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역시 조사한 걸 토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거에다가 맞춰서 내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강요는 안 해요. 끌어내라고 그런 걸 안 하는 게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점 50개 쓰고 단점 50개 써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연결. 아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한 6개월 정도 시간 투자할 거면 이래도 되는데 마감이 얼마 안 남았어.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검색을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죠.